첫 번째 가볼까요? 자, 폭행 유튜버 형량 늘었답니다. 자, 지난해 2월 사건 반장에서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이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20대 남성. 이 재판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일단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자, 팔을 휘두르면서 택시기사 위협하는 저 남성 보세요. 목덜미를 잡아 끌고 주먹을 휙휙 때릴 듯 말 듯. 자, 멱살 잡고 도로 위에 저렇게 패대기 칩니다. 자,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택시기사를 끌어. 자, 옷 상의를 저렇게 휙 문신 보여주면서 나 힘 겁나 세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문신을 저렇게 막 과시를 합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2월에 사건 반장에서도 소개해드린 사건인데요. 이 20대 남성은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면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린 뒤에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했는데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나 힘세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재판에 넘겨진 뒤로 지난 4월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방송 이후 몇 달 후에 저 남성의 아버지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했고, 자, 구속이 된 이후에도 우리 아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예. 재판부 판단은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자, 1심 2년 6개월인데 2심에서는 3년 6개월, 1심보다 1년이 더 상향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본인의 이 영상을 유튜브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또 피해자나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도 좀 보였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고 범죄도 특수폭행이라든지 특수재물손괴죄 10개 혐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범죄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범죄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재판이나 수사가 좀 진행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전혀 반성의 어떤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1심하고 달리 2심은 상향해서 3년 6개월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뒤에서 날아온 로우킥입니다. 자, 출근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인도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길 위에 두 남녀가 보이는데요. 갑자기 꽈당하고 넘어지는 여성. 알고 보니 저 뒤에 있던 남성이 여성에게 발차기를 했던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자, 자, 남성은 후다다닥 저렇게 도망가죠. 자, 아무래도 여성만을 노린 무동기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저기가 서울 강남 한복판 더군다나 지구대 근처였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로우킥을 안 맞아보셨죠? 저거 맞으면 진짜 쓰러질 정도로 아픈데요. 어제 오전 서울 강남의 한 길가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출근하던 제보자 뒤를 천천히 한참을 쫓아온 남성.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제보자 뒤에서 종아리 뒤쪽을 세게 가격합니다. 제보자는 충격으로 쓰러졌고요. 당시 인근에 있던 다른 행인이 소리치자 남성은 곧바로 후다다다닥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보자는 전치상해 2주 진단을 받아서 현재 반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후유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폭행 영상을 보자 만약에 스커트나 맨살에 가격을 당했다면 무조건 파열이 될 정도로 강하게 친 것 같다 이런 소견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그냥 무작정 뒤를 쫓아서 갑자기 뒤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도망갔다. 저 자식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검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건 중대한 사건 아니냐 이래서 만약에 잡힌다면 입건을 해서 좀 처벌할 생각인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좀 위장을 좀 했어요. 선글라스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2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복장도 검은색 복장이고 또 오히려 저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냐 추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매일 저 길로 출퇴근을 지금 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해요. 사실 트라우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로는 이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검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그렇게 뭐 어두운 시간, 뭐 어둑어둑한 저녁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말이죠.
정말 밝은 날에 저 짓을 하고 도망갑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저 정도면 저는 앞뒤에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다 그러면 있을 거예요. 예. 예,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선 파악은 될 겁니다. 또 실제로 또 체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조금 검거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렇게 공개가 좀 되면 좋은데 이건 법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좀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라진 꽃봉오리입니다. 자, 가게 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여성. 가게 앞에 심어진 백합을 보며 우리 집 거실에 놓으면 딱이겠다. 줄기를 잡고 마구마구 비틀더니 뚝뚝뚝. 어머머머머,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손이 닿는 곳에선 계속 뚝뚝뚝 꽃 꺾이는 소리만. 그렇게 뽑아낸 백합이 어느샌가 저렇게 한아름 잔뜩 갑니다. 일단 자,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출연. 어머, 여기 꽃들 참 괜찮더라. 자, 이번에도 사정없이 뚝뚝 봉오리진 백합들을 잔뜩 저렇게 꺾어 가고 맙니다. 와, 진짜 이건 역대급이다.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진짜. 네,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제보자 어머니께서 꽃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 식당 앞에서 저렇게 화분에다가 꽃을 피우는데 올해 6월에 마스크하고 두건을 착용한 여성이 가게 앞에서 꽃을 따는데 그것도 딱 꽃 피기 직전에 그 망울이 딱 맺힌 제일 예쁜 꽃, 그 꽃들만 이렇게 딱 따박따박 한 아름을 꺾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동네 주민이 보시고 왜 남의 집 꽃을 꺾어가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다가 그 경고문을 써놨대요. CCTV로 다 확인했으니 꽃 꺾어가신 분 자수해라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예. 자수하기는커녕 나흘 뒤에 다시 이 사람이 와서 아까처럼 나머지 꽃을 다 꺾어간 거예요. 동네 장사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2번이나 이렇게 찾아서 꽃을 다 꺾어간 거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저 경고문도 난 몰라, 내일 난 모르는 일이야 무시하고 그냥 또 꺾어와서 진짜 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요즘 꽃을 다 꺾어가세요. 일단은 제보에 따르면 얼마 전 여성은 붙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경찰이 훔친 꽃들은 어딨냐라고 묻자 예. 썩어서 다 버렸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에 봉오리진 꽃이 그새 썩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귀한 꽃 꺾으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제발 하지 마셔라라고 이 제보자 심경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똑같이 해주세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파마하러 미용실에 갔는데요. 원래 가던 곳은 없어져서 예전에 종종 갔던 미용실을 다시 갔어요. 의자에 앉고 미용사가 어떤 머리를 원하시냐고 하길래 예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정말 잘 어울렸던 파마였거든요. 그런데 미용사가 셀카 사진 하나 가지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불가능하다. 다른 사진은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다고 한 다음 인터넷에서 사진을 급하게 찾아서 참고해달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 한 머리를 왜 여기에 와서 해달라고 하세요? 거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서 여기로 왔는데 그냥 일반 파마인데 어렵나요? 다른 데서도 이 사진으로 다 해주셨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용사가 저한테 두른 미용 가운을 휙 걷더니 가라고 했습니다. 황당해 하니까 미용사는 똑같이 안 해주면 내 탓할 거 하지 않냐면서 내쫓더라고요. 신랑이 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고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 서둘러 나왔는데요. 집에 가는 내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이 아저씨 진짜 웃긴다. 뭐예요 지금? 내가 뭐 어려운 부탁했어? 이런 필, 이런 컬 느낌 아니까 참고하라고 레퍼런스 보여준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급발진을 하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알았다. 찰리김 헤어랑 비교될까 봐 똑같이 해줄 자신 없어서 정말 자격지심 쩐다. 동그라미.
교수님 혹시 못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아, 걱정됩니다. 자, 일단 다음 미용사입니다. 아니, 이 언니가 지금 무슨 소리? 저기요, 나는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예술가. 나 전문가.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아, 예전 그 집 스타일이 좋으면 거기로 가. 아, 그리고 꼭 똑같이 해달라 해서 안 해주면은 이 필이 아니라는 둥, 이 느낌 아니라는 둥, 찰리정은 잘해줬는데 여긴 왜 이러냐는 둥. 아유, 한두 번 겪어봤어야지. 아, 됐으니까 가세요, X. 교수님 너무 단호하신데요. 자, 일단 우리 최영진 평론가님. 제가 예전에 이제 미용실 갔을 때 그 배우 원빈 씨 사진을 들고 가서요. 아, 이것과 아, 똑같이 누구요? 누구? 아, 원빈 씨 있지 않습니까? 아, 배우 원빈 씨. 배우 원빈 씨 사진 이나영 씨 남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빈 씨 사진을 들고 가서 머리를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예전입니다. 예전에. 아, 예전에. 그랬더니 이제 미용실에서 크게 웃으면서 그렇게 좀 아유 왜 이렇게 확대하세요? 그렇게 원빈 씨처럼 안 나와도 원망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아니 사연자가 무슨 뭐 원빈 씨, 송승헌 씨 사진 들고 가서 그렇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예전에 본인 머리 그리고 또 평범한 머리예요. 펌 머리를 가져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요런 부분 해주겠다.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봐야 되죠. 자기 예전 사진. 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인터넷에서 또 비슷한 걸 꺼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서부터 좀 화를 냈던 게 좀 특이해요. 다른 데서 했냐 물어보고 왜 여기 왔냐 물어보고 저는 결정적인 게 하고 있는데 천을 거두면서 나가라 했던 부분. 이거는 사실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미용사가 센스 부족에 거기서 요까지 센스 부족이라면 두 번째 이렇게 걷어내고 했던 부분은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실패했잖아요. 뭐 실패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죠, 그냥. 다를 뿐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갖고 뭐 보내느니 나가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한 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 미용사가 좀 난감했을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친절하게 좀 이렇게 마음에 들게 노력을 해줬다면 오히려 이 사연자가 그 미용실에 정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손님들도 되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제보자께서 예민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걸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진짜요? 그랬더니 어떤 거 같냐면 제 생각을 좀 예, 얘기해 예. 볼게요. 네, 새로운 눈치 생각이니까. 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용실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미용실을 지금 내용을 보면 옛날에 종종 다니던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다가 여기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머리의 사진을 가지고 다시 예전 미용실로 와서 보여주면서 이 미용실로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의 원장님은 자존심이 상하신 거죠. 옛날 고객인데 다른 데 가셨다가 거기서 한 머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서 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해설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미용실 원장님은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원장님의 워딩 안에 뭐가 있냐면 다른 데서 했던 머리를 왜 여기 와서 똑같이 해달라 그러냐. 거기로 가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 사진 하나 가져와서 가져와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보다 이런 과정이 저는 발견이 돼서 그랬습니다. 왠지 설득력 있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전혜원님, 손님 요구를 무시하고 쫓아버리는 미용실이 있네요 라고 하셨고요. 김은희님, 그 미용사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지연님은요, 미용사님도 다른 진상 손님 때문에 트라우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